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전반사, 내부 전반사라고도 하고 영어로서는 total reflection, 모두 다 반사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실험 그리고 현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반사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매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단원입니다. 꼭 긴장하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물이라는 매질이 밑에 있고 공기는 물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밀환 매질과 소환 매질로 구분지어서 나와 있고 굴절률은 N1, N2 각각 물에서는 2 매질이니까 2번 매질에서는 물의 굴절률을 갖는다라고 해서 N2, 공기에서는 매질 1에서 N1의 굴절률을 갖는다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을 쏠 건데 빛을 지난번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에서 할 때는 빛을 이렇게 썼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부터 나오는 전반사의 얘기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이면 반드시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 다 전반사가 된다는 그 토탈 리플렉션이 되는 그 조건을 찾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빛을 쏩니다. 쭉 공기를 향해서 빛스템이 빛을 쏘았습니다. 만약에 그 입사 각도가 45도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보고 실제로 물과 공기의 굴절률에 대한 비율로서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냥 임시로 숫자만 넣을게요. 그러면 빛은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가지 않지요. 직진에서 빠르게 가다가 직선 방향으로 뚜두두두두두두 느려질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죠. 방금 종이 쳤네요. 7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이저 광선은 실제로 굵은 광선이고 확대했을 때 그리고 파면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 고민거리가 되는 상황은 바로 경계면에 걸쳐 있는 빛의 파면이죠. 이걸 바퀴 그림으로 설명하게 되면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되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바퀴는 물속에 걸쳐 있고 물속에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바퀴는 공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바퀴, 누구의 파면이 더 느리게 진행할까요? 그렇죠. 바로 물속에 있는 바퀴겠죠. 물속에 있는 파면. 상대적으로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파면은 빠르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운전자의 머리고 핸들이 여기 있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이라면 과연 직진을 하겠습니까? 우회전 하겠습니까? 좌회전 하겠습니까? 바퀴가 굴러가는 빠르기로 상상해 봅시다. 그렇죠. 여기는 느린 바퀴니까 얼마 진행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더 빨리 가니까 꺾여지겠죠. 마치 이게 바퀴라면 굴러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파면이 즉 바퀴가 꺾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면과 빛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이므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선생님이 매우 극단적으로 많이 꺾은 겁니다. 일부러 눈에 확 띄라고. 그래서 이때의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크다가 되겠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45도보다 크다가 되겠죠. 훨씬 더 큰 각도죠. 이러한 규칙을 먼저 전제하고 전반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칙이 나왔죠.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 먼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1단계.
밀에서 서로 빛이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입사 각도보다 굴절 각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빛을 총 3가닥을 그릴 겁니다. 3개의 광선을 그릴 건데 바로 이 부분에서 출발하는 빛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광선입니다. 1번 광선은 조금 수직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완전 수직은 아니고 비스듬하게 쏘되 각도를 작게 쐈어요. 그래서 입사각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굴절을 하죠. 아까 방금 배운 바에 의하면 1번, 2번 예형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를 꺾이냐면 방금 배웠죠? 2번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겠죠. 이게 1번 광선에서 굴절광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리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반사도 일어납니다. 교과서 그림을 보게 되면 반사광선이 잘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입사광이 존재한다면 지난번 스넬의 법칙, 굴절의 법칙에 배울 때는 굴절광만 그렸고 굴절 각도에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 나가는 전반사에서는 반사가 되는 빛도 그려야지만 설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반사는 반사인데 모두 반사를 배우기 때문에 반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리냐면 여러분들이 물의 표면에 얼굴을 비춰보면 혹은 풍경을 보게 되면 연못이나 호수에 산이든 나무든 물에 반사돼 가지고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죠. 내 얼굴도 물에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울 대신에 거울이 없었을 시절 때 물에다가 얼굴을 비춰보기도 했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요 표면에서 두 경계의 매질 경계에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1번 광선에 대한 예는 바로 반사광을 말합니다. 반사광을 말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의 광선을 쏠 것인데 규칙성을 한번 봐봐요. 규칙성. 지금 굴절 각도가 점점점 증가하지 않을까요? 어떨 때 입사광선을 입사 각도를 조금씩 커지게 하고 커지게 하고 커지게 할수록 굴절 각도도 함께 커지겠죠. 마치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2번 광선을 보게 되면 아까의 1번 광선의 굴절광보다 더 꺾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얘는 2번 광선. 그럼 2번 광선이 굴절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반사도 일어납니다. 반사는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잘 들어봐요. 반사광선을 그리는 규칙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반사광선을 그리는 규칙 있지. 왜 없어요? 1번과 1번 반사광에 대해서 요 각도는 서로 같다. 항상 같다는 반사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거울의 원리. 그렇죠? 그것처럼 2번도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은 거겠지. 그래서 2번 광선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규칙성을 갖고 3번 광선을 그리게 되면 이쯤에다 그리겠죠. 그런데 잘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속 나갈 때마다 굴절광은 1번, 2번,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3번, 여기로 가겠죠. 그릴 때 4번. 이런 식으로 점점 각도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찰나에는 굴절 각도가 90도까지 꺾여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굴절이 되는 빛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증가되니까. 그 얘기는 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규칙에 따르면 그 찰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찰나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3번 광선으로 빛을 비춰주면 경계면에서 꺾여서 굴절각이 90도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또 강조하겠지만 3번 광선은 매우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주목하세요. 그러면 3번 광선은 여기 썼어. 3이라고 썼는데 3이라고 썼으나
과연 반사는 일어나지 않느냐? 반사 있습니다. 반사 있어요. 1번, 2번 반사함처럼 반사합니다. 그럼 반사에 대한 규칙은 방금 얘기했죠? 반사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사광이 존재하겠죠. 누구에 대해서? 3번 광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별하다고 말했던 그 녀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3번 말고 4번 광선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4번 광선은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규칙이 이렇습니다. 점점점 입사각을 늘려라. 4번으로 가라 라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4번으로 그려주면 과연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추해 봅시다. 보세요. 3번의 굴절각은 90도입니다. 2번의 굴절각은 90도 좀 작아요. 그러면 얘는 4번 더 크게 꺾여야겠죠? 얘보다 더 많이 꺾여야겠죠? 맞잖아요. 90도가 굴절각이었으면 4번일 때는 더 많이 꺾여야 되잖아요. 더 많이 꺾일 수가 근데 없지요. 왜냐면 최대 굴절각. 이 90도라는 거는 최대 굴절각입니다. 최대 굴절각. 현재 존재할 수 있는, 이 실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굴절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굴절은 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예 반사만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굴절은 일어나지 않고 모두 반사만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배울 전반사입니다. 얘가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자 하고 목표 삼았던 전반사입니다. 왜 전반사인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번 광선 반사 일부, 굴절 일부입니다. 에너지 관계로 설명해 보자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보내게 되면 반사하는데 만약에 20%가 반사했다고 치고 굴절되는데 80이 갔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합은 100이죠. 에너지 보존 관계에 의하면. 그러면 2번도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 3번 볼게요. 3번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반사, 일부 굴절. 그러나 4번부터는 100% 반사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토탈 리플렉션 전반사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입사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번의 각도는 45도라고 하고 2번의 각도를 50도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 숫자는요 공기와 물의 굴절리를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넣는 숫자입니다. 문제 삼지는 말아주세요. 설명을 하기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3번은 52도라고 볼게요. 4번은 54도라고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입사각도를 다 나열한 겁니다.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은 입사각도가 54도일 때가 성립됐지만 53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입사각도가 54가 아니라 53이 되면 과연 전반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3번은 입사각도가 52도라고 했습니다. 같은 빨간색으로 색깔 맞춤을 해야겠네요. 3번의 각도는 52도. 1번의 각도는 45도. 2번은 50도. 노란색 4번은 54도입니다. 이거 디그리예요. 자, 그러면 53도일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굴절이 일어났던 최고값, 굴절이 일어났던 입사각도의 가장 큰 값이 52도였기 때문에 52보다 큰 53은 전반사 조건에 부합되므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전반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몇 번 광선입니까?
3번이죠. 3번. 3번이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죠. 무엇에 대해서? 전반사에 대해서. 그래서 3번이 중요하다고 별을 아까 마구마구 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정의 하나 더 짚고 가볼게요. 지금 3번 광선에서요. 여기다 좀 쓸게요. 3번 광선에서 52도의 입사각을 마지막으로 굴절이 일어나는 입사각이고, 이 각도를 벗어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기준이 되므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임계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계각.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3번, 그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임계라는 말을 평상시에 자주 씁니까?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한계라는 말은 자주 쓰죠? 임계라는 말하고 한계라는 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같은 걸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 임계각을 다른 말로 하면 한계각으로 개념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쓸 때는 명확하게 임계각 맞지만 개념을 이해할 때는 한계각으로 보는 건 좋아요. 그러면 왜 한계각도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이 한계입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마지막 각도의 끝이다. 여기까지가 한계야. 나까지만 굴절이 일어나고 나보다 크면은 굴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끝이야. 다 전반사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반사에서 임계각 개념. 임계각은 얘가 임계각이죠. 요만큼의 각도. 그리고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세타는 각도의 이름이고 세타 C라고 표현하는데, 요 C는 광속의 C가 아니고 임계의, 한계의라고 말한 크리티컬, 비판적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뜻은 임계의, 한계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이라고 우리는 부른답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스스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질문을 빡 했어요. 그랬을 때 그거 전반사 일어나요. 전반사 안 일어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전반사란 모두 다 반사된다는 의미이다. 그다음, 밀에서 소로 갈 때 빛이 밀에 소로 갈 때만 일어난다. 그 다음, 반드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입사각도와 굴절각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가 존재한다. 그 찰나를, 입사각을 52도인 이 녀석을 임계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임계각보다 더 큰 입사각도, 예를 들어 54도인 경우는 전반사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사에서는 모두 다 반사만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명칭을 지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반사에 대한 기본 설명이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수식으로 배워보는 스넬의 법칙, 굴절의 법칙을 임계각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